얘하고 맛이 비슷한 거 아니야? 네, 그런 류가 있어요. 유산균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다양하게 많지가 않아요. 유산균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게 다양하게 많지가 않은데, 유산균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 있으세요? 우리 먹는 데서 유산균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거, 사장님이 알고 계시는 거. 전에는 중국에 있을 때 유산균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음, 여기 오니까 김치에 유산균이 많다 하더라고요. 네, 익은 김치. 네, 그래서 김치를 잘 먹으면, 신김치를 잘 먹으면 유산균이 보충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와서 저기 장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장에 대한 개념도 없었거니와 네, 유산균이 장에 좋다고 하니까 크게 그 아픈 사람들은 그건 절실한 걸 느끼겠는지 모르지만은 안 아프니까 이게 굳이 이거 먹어야 되나? 나는 견도 원활하게 보고 이러니까 크게 굳이 절박성을 못 느꼈어요. 근데 이 아메를 통해서 유산균을 먹어보니까 이제는 나이도 먹고 하니까 유산균을 먹어줘야 되겠다. 이 개념에서 먹기는 하는데 막 이 책을 보고 이러고 보니까 유산균은 장에 대한 그 책을 보니까 유산균을 꼭 필수로 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아시겠는 공부를 거죠? 해보니까 근데 다른 말은 그냥 이렇게 고급스러운 말을 하게 되면 그게 뭔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나무를 비하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보니까 우리가 나무가 건실하게 잘 자라려면 밑뿌리가 장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뿌리가 든든해야만이 골고루 영양분이 그게 때문에 이파리도 푸르게 잘 자랄 수 있고 건실하게 잘 자란다고 하니까 우리 몸이가 장이가 진짜로 중요하는가 그때서 알게 됐어요. 영양소라는 게 하나로 하나가 만병통치약이 되는 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의 몸에 생긴 문제가 한 영양소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경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다 복합이야. 그러니까 도미노처럼 다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는데 옛날의 식생활로 보면 사실은 유산균의 섭취의 필요성이 없었을 것 같아. 그때는 몰랐지만 없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냉장고가 없었어요. 맞아.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음식을 보관을 하려면요 발효라는 과정을 거쳐서 보관을 하거나 이제 고기를 보관할 때 훈증을 하거나 이래서 보관을 했단 말이야. 냉장고가 없으니까. 그럼 발효 음식이 많이 발달해 있었어요. 사실은 고추장 된장도 다 발효돼 있는 거야. 간장 다 발효고. 그리고 이렇게 발효되어 있는 음식 이외에도 우리가 먹는 것들이 이제 뿌리라든가 껍질 이런 것들을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먹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변양도 많아. 네, 변양이 많고 실제로 장 환경이 좋게 만들어지려면 따뜻해야 되고요. 그리고 식이섬유질이 충분해야 돼요. 그런데 장 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게 차가워야 되고요. 그리고 유해균들이 좋아하는 게 많으면 돼요. 밀가루나 고기나 그런 게 많으면 되는데. 안전한 대문자님으로부터 새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옛날에 먹을 때 보면 고기가 그닥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다들 이렇게 뿔뿔이 흩어가지고 걸어놓고 말리고 해가지고 빨리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차 잡아서 먹고 뭐 해도. 자,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밀가루라든가 이런 단당류, 설탕이 귀한 거였으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장을 다 망가뜨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먹을 일이 없었어요. 장이 망가질 일이 별로 없죠. 또 이제 어르신들이 술을 먹는다고 해도 지금과 같은 그런 냉장고에 들어간 차가운 소주 맥주 같은 거 그런 건 없었어요. 막걸리도 어디 차갑게 먹어요. 막걸리 차갑게 먹는 음식이 아니야. 그건 곡주란 말이에요. 따뜻하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막걸리도 오래 보관이 안 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발효되는 거기 때문에 상해버려. 끓어요. 그래서 그걸로 요리도 하잖아. 근데 요즘 막걸리는 요리가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차갑게 했고 거기에 발효된 거 미생물이 증식하는 걸 막아버렸어요. 유통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최악이에요. 장환경에. 장환경에 최악이야.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왜 일찍 죽었냐? 의학이 발달되지 않으면서 몸이 아픈 거에 대한 대응이 안 됐어요. 항생제나 이런 게 없으니까 하다못해 전쟁에서 칼만 찔려도 잘못하면 죽는 거야. 파상풍이나 염증 때문에. 근데 지금은요? 팔이 잘려나가도 살잖아요. 그렇지. 네. 그런 거는 의료기술이 발달한 거라서 그래서 수명이 연장된 거지 실제로 사는 동안의 건강 문제 옛날에 훨씬 더 건강했어요. 논바닥에 발바닥에 저기 밭에 가가지고 맨발로 뛰어다녀도 말짱하던 사람들이야. 그만큼 면역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럼 면역에서 중요한 게 소화가 되게 중요해요. 아까 말씀하신 뿌리. 그럼 소화의 첫 단계가 장이 아니야. 입이나 위예요. 그래서 최고의 영양제는요 소화제야. 소화제. 내가 얼마나 잘 소화시키냐, 소화력이 있냐야. 소화력은 소화 효소로 관여하기도 하고 침이라든가 우액으로 관여하기도 해요. 옛날에 영유전 식도염 같은 거 없었어요. 당뇨가 없었던 것 마냥. 지금에 많아. 지금에 많은 이유도 사실은 소화된 식생활이에요. 그거를 다 일일이 얘기하면 그렇지만 그거 해결하는 방법 심플해요. 냉장고 치우면 돼요. 냉장고 치우고 옛날식으로 먹으면 돼요. 그럼 금방 나요. 근데 그런 어쨌건 소화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소화가 잘 돼서 내려가는 게 흡수가 또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장 건강에서 중요한 걸 차지하는 게 유산균과 열과 식이섬유예요. 열을 내려면 식이섬유가 들어가서 운동이 되거나 내가 또 움직이거나 따뜻한 흐리는 걸 많이 먹거나 이래가지고 열을 내주는 거죠. 그리고 유산균이 이제 그 충분히 들어가지면 장이 면역의 70% 이상을 담당한다고 하는데 그럼 면역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냥 유산균의 표기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행 법규상 표기 가능한 거. 장내 유해 미생물의 억제, 장내 연도 운동에 도움. 그다음에 유익한 유산균의 증식. 그다음에 이게 관여하는 데가요. 보건복지부야.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거 있어요. 마시는 음료. 그 음료예요. 유산균 제제가 아니야. 음료야. 군이 달라요. 완전히. 그거는 농림수산부에서 관여를 해요. 거기에 표기가 가능한 게 있어요. 쾌변, 변비, 설사가 표기가 가능해요. 그러면 음료보다 훨씬 더 강한 유산균 제제 당연히 있는 거겠죠. 그리고 위장질환, 헬리코박터 억제 표기가 가능한 거 현행 법규상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간질환, 피로 예방, 피부 미용에 좋다. 무엇이? 유산균 음료가 라고 표기가 가능한 거야. 근데 음료잖아요. 그럼 뭐가 들어가죠 거기에? 물 들어가겠죠. 물하고 설탕 덩어리잖아요. 그러면 아까 다시 가서 장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고탄수화물 설탕이었단 말이야. 밀가루 설탕. 차가운 환경. 그러면은 유산균 좋은 걸 먹자고 나쁜 걸 같이 먹는 꼴이 되죠. 그럼 도움이 될까요? 안 되죠. 예, 당만 올라가고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음료는 음료수인 거야. 그냥 덜 나쁘겠지 생각만 드는 거예요. 똑같아요. 어차피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오렌지 주스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유산균 아니야. 어쨌건 이거는 관할이 농림수산부예요. 그러니까 좀 관할이 달라. 표기도 허용 범위가 좀 달라요. 허용 범위가. 근데 학술적으로 유산균에 대해서 지금 제가 도입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면역에 관여한다 그러면 면역에 관련된 거 한번 전부 떠올려 보세요. 이게 제가 조사한 거거든요. 학술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 장내 예군 억제,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 면역력 증가, 중금속 백제, 영양과 기침, 인성 간염, 강경화 개선, 대장암, 류마티스, 노화, 아토피, 근질환, 유당불내증은 또 뭐예요? 설사 치료, 항생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유를 잘 못 먹어요. 소화가 안 돼서. 우유 먹으면 설사하잖아. 그런 우리 거예요. 아저씨 그러더라고요. 네. 우유 먹으면 설사. 네. 그럼 우유를 왜 먹어야 돼? 그러게요. 우유 먹고 설사하는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거요? 그걸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우유 먹으면 안 돼요.
우유에 대해서 제가 떠들기 시작하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우유는 소가 먹는 거죠. 사람이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사님들이 그 강의를 들어보면 우유도 그렇고 계란도 안 좋다고 먹을 필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계란이 실제로 단백질 기준으로 해서 인체와 가장 유사해요. 그래서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자연에서 자란 계란은요 완전 단백질로 굉장히 유명하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시중에 살 수 있는 계란은요 그런 계란이 아니에요. 없지, 맞아. 예. 그래서 코티졸이라 해가지고 스트레스 호르몬 왕창 들어 있고요. 그래서 알러지 발물질 중에 하나예요. 알러지 발물질 등의 대표적인 것들이 계란, 우유 뭐 이런 것들이야. 그렇지. 나도 그래서 병원에서 우유를 주긴 주는데 거의 안 먹고 아저씨가 요새 지금 조금씩 먹기 시작하니까 나 그냥 아저씨를 주는데 안 먹어. 아저씨 빨리 설사해서 죽으라고 주시는 거지 그럼. 원래 설사를 해요. 변을 있잖아요. 하루에 대여섯 번씩도 이렇게 같은 사람이 내가 지금 매일과 같이 그 유산균을 이제 한 달 넘게 지금 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게 사람이 식사량이 많거나 이러게 되면 또 변을 또 여러 번 한 번 가는 사람이 두 번, 세 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이 무슨 이렇게 굵은 변을 놓다는 얘기는 없이 그냥 설사처럼 이렇게 가는데 그게 사실 변비예요. 근데 우리 아저씨는 배 안 아프고 설사를 나갈까 올상 속이 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그랬거든요. 우리 정수기 물을 마셔라. 그러면 물을 마시면 아까 누구한테서 아무래도 물어봤나 봐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암의 정수기 물은 알칼리성이 돼서 너무 알칼리성이 되어서 안 좋다더라고. 제가 지난주에 누가 저한테 아메이 정수기가 알칼리 물이라고 했더니 알칼리 물이라고 했더니 아메이 정수기를 놓고 알칼리 물을 사 먹고 있더라고요. 명선 식도염이라고. 그래서 식도염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자기는 알칼리 물을 사 먹는데 그래가지고 또 알칼리 물에 대해서 뭔지 설명하고 이렇게 왜 알칼리인지 설명을 했어요. 몰랐대요. 그럼 살 때 그걸 설명을 안 듣고 샀나 보지. 내가 했으면 다 설명이 돼 있었죠. 그러죠. 어쨌건 그런 설명을 없이 그냥 동생이 아메이에서 사준 거야. 그리고 동생이 그만둔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관리하고 있거든. 네, 그렇게 연결이 많아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쓰는 사람들. 자, 여기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면역하고 관련된 거죠. 내인성 감염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피부를 가르쳐 드릴 때 피부가 pH가 4.5 약산성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외부로부터 세균 침투를 막아줍니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안에서도 세균이 많아요. 우리 몸에 그렇죠. 세포가 60조 개인데 그 10배가 되는 세균을 같이 살아요. 그러면 장 안에서 많단 말이야. 이것들하고 싸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싸울 수 없으면 질환이 생기는 거야.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설사거든요. 그러니까 변비라고 그러면 안 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너무 나가는 것도 변비인 거예요. 사람들이 변비를 그냥 안 나가는 것만 착각을 하던데 예, 안 나가는 거 나가는 거 다 변비인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때 관련하는 것들이 내인성 질환들이야. 염증 관련된 거. 그러니까 그 관련해서 면역 관련해서 질환들이 전부 다 연결돼 버려요. 이거를 공식석상에서 강의를 제대로 못 하는 거야. 이게 걸려. 논문에 나와 있지만 현행 법규상 표기를 못 하게 돼 있어요. 왜 못 하게 돼 있냐?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거야. 가령 요즘에 유산균 제품을 보면 어린이용 유산균, 뭐 임산부용 유산균 뭐 이러고 막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유산균들을 많이 먹어요. 많이 먹는데도 왜 효과가 없을까? 유산균이 맛으로 먹지 음료 마냥? 그러니까 맛이 없대. 네. 유산균은 맛이 아니야. 유산균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유산균을 맛으로 먹으면은요 가서 음료수 사 먹으면 돼요. 유산균 음료, 야쿠르트, 설탕 덩어리잖아요. 뭐 윌이라든가 다른 음료수들 전부 다 설탕 덩어리잖아요. 유산균 들어있긴 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설탕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몸을 망가뜨리는데 그런 거 가서 먹으면 돼요. 뭘 또 그 유산균을 따로 먹어 맛으로 먹을 거면. 근데 효과도 안 나오잖아. 먹었으면 효과가 나왔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먹었으면 속이 편해져야 되고 먹었으면 변비가 편해져야 됐을 거 아니야. 변비라는 종류의 두 가지 양쪽에서 다. 근데 효과를 못 보고 있는데 왜 먹을까? 선전하거든 TV에서. 그래, TV에서 TV에서 정맥순환 센 뭐 어쩌고 설명을 하니까 그거 먹으면 정맥순환이 다 될 것 같은 거야. 이유도 몰라.
그게 우리 교수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면 그게 완전 뼈가 네, 가지고 그게 소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지하단 말이야. 근데 무지한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사장님이 가서 그거 아니고 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뭔데? 라고 나오는 거예요. 맞아 그런 것 같아. 네. 그래서 그거 아니고 라고 하면 안 돼요. TV를 맹신하고 있는 선전을 맹신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요즘에 선전 나오잖아 그거 TV에 나왔잖아 그거 라고 하면 다 통하는 사람들인데 거기다 대놓고 그거 아니고 내가 배웠는데 그러면 네가 의사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사장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를 보시면 선전 말고 선전은 선전이니까 선전은 선전이니까 어느 건강 프로에 보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 자, 그 사람들이 아는 걸 다시 인지시켜요. 그게 이거였어 라고 끌어붙여줘야 돼요. 이게 엉뚱한 거 끌어붙이면 안 되죠. 맞는 얘기를 끌어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TV에서 이야기를 할 때 다양한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서 상황이 맞는 것도 있고 맞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분들한테 그냥 막 건드리는 게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데 그 정확한 정보가 내가 배웠다 보다는 방송에서 모 교수가 얘기하더라도 훨씬 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신빙성이 있어요. 그렇죠, 맞아. 근데 저한테는 씨알도 안 맥혀요. 왜 안 맥히냐면 그분들은요 의사예요. 병을 치료하고 진단하고 진단 치료하는 의사분들이세요. 의사분들이기 때문에 영양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렇게 많이 못 배우세요. 배울 시간이 없어. 병을 배워야 되고 치료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왜 또 나왔냐면 약국에 가서 병원에 가기는 싫고 귀찮고 돈 나올 것 같고 그리고 권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약사는 조금 더 오픈돼 있잖아요. 이게 조금 더 만만한 거야. 병원 의사는 가서 접수하고 기다려서 원장실에 들어가서 네 이러고 만나야 되는 사람이니까 되게 높은 사람 같아. 근데 약사는요 가가지고 들어가면 문만 열면 바로 약사가 있네. 네, 맞아. 그러니까 좀 만만해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아이고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저기 그럼 약사들도 웬만큼 다 알잖아요 또. 그러면은 이야기 어떻고 저기 그러면은 그걸 먹고 아이고 저 약사가 또 그 용이야. 뭐 이러면서 가가지고 약국으로 몰려버리고 이러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좋겠지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병원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약사로 문제 안 발생하겠습니까?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권 싸움도 있죠. 그렇게 하면 병원 진료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이 말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의료 분업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약사가 의사의 종관계가 돼 있죠. 지금은 그것 때문에 종관계가 돼 있는데 오히려 영양 쪽은 약사가 더 많이 배워요. 진료는 의사가 더 많이 배우지만 근데 어쨌건 의사들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해. 그 중에서는 일부에서는요 나와서 그거 얘기하려고 전문적인 자료를 검색하고 하시는 분도 있겠죠. 하지만 사람마다 다르고요 제품마다 달라요. 그걸 다 일일이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말이 100% 맞는 건 아니야. 하지만 대부분 맞아요. 근데 그걸 믹스를 어떻게 하냐예요. 그렇지, 맞아.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 누구누구 권위라는 거에 도전할 필요는 없어요. 그 권위는 인정하면서 거기에서 이야기한 게 이런 게 있어 그게 이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건강 프로그램도 재미있게 보시면 돼요. 다른 사람들도 좋아하잖아. 왜 좋아해요? 욕구가 있는 거야. 건강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그렇지, 맞아. 거기에서 이제 제가 쓰는 방법은 뭐냐면 뭐 그냥 그런 거예요. 기왕이면 좀 더 좋은 거 먹어야지. 돈 내고 먹는 건데. 저는 그 정도만 쳐요.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얘기한 대로 의사들은 병을 진료하고 치료하는 거를 배우는 사람들, 영양을 배우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정도만 얘기를 해요. 나한테 이렇게 막 덤비면. 어쨌건 유산균에 대해서는 되게 중요한데 지금 어린이용이니 임산부용이니 수유부용이니 뭐 따로따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쓰여지는 유산균의 종류가 다 다른가? 아니야. 똑같이. 거기에서 그렇지 않은데 굳이 거기다 이름을 붙여놓는 거야. 왜냐하면 세분화시키면은요 판매량이 좋아. 판매의 입장에서는요 세분시켜주는 게 좋아요. 하다못해 이렇게 생각해봐요. 자전거를 팔아야 돼. 옛날에 삼털 자전거 하나 있다고 가정하자고요. 하나 바퀴 이따시만 해가지고 두루루루. 그러면은 초등학생들 못 타요. 못하지. 초등학생들 못 타면은요 그걸 타고 지나가면은요
선망대상이야. 나도 어른 돼서 자전거를 타야지. 그래가지고 저 자전거 어떻게 배웠는지 아세요? 자전거를 위에 못 올라가니까 발 옆에다 끼워가지고 그 중간에 끼워가지고 발만 이러고 탔단 말이야. 못 타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50거 타잖아. 자전거 한 대 가지고. 자전거를 그럼 많이 팔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애기용, 어린이용, 성인용, 여자용, 짐자전거용 분리시키면 돼요. 그럼 한 집에 몇 대가 있어야 돼? 여러 대가 있어야지. 그렇죠. 그게 판매 방법이거든. 마케팅이에요. 마케팅. 그러면은 지금 아메이에서 유산균이요? 세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가 있었단 말이야. 그럼 아메이도 마케팅을 했네. 세 가지로. 자, 세 가지의 마케팅이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떠한 차이가 있나를 아셔야 돼요. 자세하게 뭐 그 안에 있는 유산균의 종류가 어떤 거고 전부 다 알아야 돼요? 안 해도 되죠. 아, 그럴 필요 없어요. 걱정. 우리는 연구원이 아니야. 그래, 맞아. 그렇죠. 연구원이 아니니까 쉽게 생각해봐요. 가장 베이스가 되는 밸런스 위드인 프로바이오틱. 이름만 봐도 다 나와요. 밸런스 위드인 프로바이오틱스. 자, 이게 뭐냐면 유산균의 생유산균의 그냥 생이에요. 캡슐도 없어. 그런데 이게 위산을 통과해. 위산을 통과한다는 건 뭐냐면 산에 죽은 생이기 때문에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통과를 해요. 그리고 담즙산이라고 그래요. 담즙산을 또 통과해요. 위를 통과하고 밑에 담즙을 통과하고 통과해서 장에 가서 일을 해요. 근데 장까지 도달률이 80%에 나와요. 그리고 장에 정착한다고 그러죠. 정착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 와중에 얘들의 유산균의 먹이가 필요해요. 그 아까 얘기했던 식이섬유예요. 뿌리, 껍질 뭐 이런 거. 이눌린이 들어있는 게 치커리거든요. 치커리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잘 통과해 들어가고 장에서 정착도 잘하고 먹이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65억 마리가 들어있단 말이야. 실제로 유산균은요 얼마큼 들어있나 보다 사실은 장까지 얼마나 잘 가고 거기서 정착을 하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정착률이 높고 도달률이 높기 때문에 먹었을 때 효과가 좋네 라고 나오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이 뒤에 나온 게 이거였죠. 이게 있는데 이거는 이름이 뉴트리키즈 이뮤니티 플러스. 이뮤니티 플러스. 이뮤니티라고 그러면 면역이라는 소리거든요. 면역. 거기에 밑에 써 있어요. 프로바이오틱스 슬러시, 비타민 C 슬러시, 아연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라는 거야. 뉴트리키즈인데 이뮤니티가 플러스 돼 있다. 플러스 됐어. 이렇게 돼 있던 거야. 거기 보면 유산균이 10억 마리. 그 다음에 비타민 C가 30, 아연이 2.6, 비타민 D가 1.0. 비타민 D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중요성들이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알려지고 있죠. 비타민 D에 보면 물리적 장벽을 강화해 준다. 세포에서 세포 간의 연결 신호 전달을 해준다. 선천 면역 강화를 해준다. 상피세포라든가 대지세포라든가 호중구 등의 항균 활성 펩타이드 생성해주고 대지세포 활성화를 도와준다. 그 다음에 후천 면역을 강화해준다. T세포 활성화라든가 면역세포 증가 이쪽에 관여한다. 이거는 제가 면역에 대해서 강의할 때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갈 때 요걸 좀 언급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걸 실제로 다 언급할 때까지 깊이 들어가질 않아요. 깊이 들어가 봐야 소비자가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저희 우리 같은 초등생들은 그걸 말해봤자 그냥 듣는 순간 뿌리지 그게 대해서 예, 심각한 용어 자체가 어려워. 그런데 어쨌건 중요한 건 면역에 중요하다. 비타민 D가. 이게 어디에 나왔냐면 뉴스에 뜬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뉴스에 뜬 거 캡처해서 올려드린 거야. 자, 면역에 중요하다. 선천적인 면역, 후천적인 면역, 물리적인 장벽 강화에 중요하다. 비타민 D가. 아연은요. 아연에 대한 뉴스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대놓고 써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언급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언급을 못 하는 거예요. 뉴스에는 더 써 있어요. 뉴스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 지난 3월과 4월 입원한 환자 뭘로? 코비드로 249명의 환자를 실험 대상으로 테스트를 했더니 모든 환자들이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혈중 아연 수치가 안수를 검사하고 그리고
사망한 환자들 중에 아연 혈중을 검사를 했더니 훨씬 더 낮았다예요. 그러니까 걸렸어. 걸린 건 상관없는데 치료 쪽으로 가는데 아연이 부족하면 치료를 잘 못 받는다. 사망 확률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어도 중요하지만 내가 들어왔을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중요하잖아요. 그 힘을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연이에요. 환자들이 감염됐을 때 혈액 속 아연 수치가 높으면 염증성 단백질 수치는 낮았다. 단백질 변이가 캔서잖아요, 암 쪽. 근데 아연이 주로 작용이 어떤 면에서 작용해요? 이거 다 설명드리면 너무 길으니까 그냥 쉽게 간단하게, 응. 아연은 에너지 대사와 면역 대사에 관여를 해요. 그리고 정상적인 세포 분열에 관여를 해요. 근데 나는 쉽게. 손님한테 아연 말할 때 딱 하나의 말이에요. 카사노바 아연 굴. 카사노바가 유명한 게 정력에 유명한 게 굴을 많이 먹었대잖아요. 아, 그 굴에 많이 들어간 게 아연이잖아. 그래요? 어쨌건 이뮤니티라고 써있는 건 지금 다 아연이 들어가 있어요. 아연이 관련된 게 되게 많아. 근데 제가 조심하는 게 표현 자체를 조심해야 돼요. 저 우리나라 법이요. 법은 지켜야죠. 근데 그 뭐 수준 있는 사람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그렇지만 뭐 우리처럼 그냥 거기서 거긴 사람들이 뭐 설명해봤자 그 사람들 이게 법이 걸린다는 건 뭐 알긴 알겠어요? 나도 모르는데. 녹화하고 있잖아요. 아, 그래서 더 그렇구나. 조심하는 거야. 아, 그렇긴 하겠네. 예. 어쨌건 그런 영양소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캡슐. 이 캡슐이요. 캡슐에도 밸런스 위드인 이뮤니티예요. 근데 이게 아니 똑같은 이뮤니티인데 유산균인데 뭐가 다르냐? 그냥 쉽게 얘도 아연이 들어있어요. 유산균에 플러스해서 아연이. 그런데 이런 파우더를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좋겠죠. 유산균만 생각하면. 근데 아연이 추가로 필요해 라고 하면 이것도 좋겠죠. 저는 이걸 먹거나 저걸 먹거나 상관이 없거든요. 먹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근데 어쨌건 사람 따라서 권할 수 있는 게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저는 그냥 파우더 잘 먹으면 이게 더 나아요 라고 얘기해요. 유산균 하나만 봤을 때. 그리고 아연 제품을 따로 드세요. 더블엑스를 드시거나 따로 드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파우더를 못 드시는 분들 그냥 나는 면역도 생각하고 장 건강 생각하고 싶어 그러면은 그럼 이거 드셔도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듣기로는 아연이 있잖아요. 우리 딸은 그러더라고. 우리 손녀가 밥을 잘 안 먹으니까 애들이 밥을 잘 안 먹을 때는 아연이 부족해도 밥을 잘 안 먹는다 하더라고요. 키도 안 커요? 그래갖고 아연이 들어간 저기 그 제품이라면 애가 혹 하더라고. 근데 내가 야 요번에 애들이 유산균 나왔는데 그게 아연도 들어가고 좋으니까 내가 핸드폰 잘못하는 바람에 그게 주소지가 싹 날아가 버렸어. 걔는 이걸 우리 딸한테 보내주려고 할까 엄마 또 뭘 보내려고 그러냐고 이러더라고. 그럼 뭐하러 줘요? 그래 유산균이야 지연이 먹이면 이번에 아연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면역력 키워주는 게 들어가갖고 그걸 지연이 먹여야 되겠다니까 필요할 때 오면 내 전화할게 하고 이러겠어. 그걸 왜 보내줘요? 고마운 줄 모르는 인간한테 보내줄 필요 없어요, 사장님. 그냥 돈을 많이 쓴다고 한다고. 내 지금 돈 쓸 돈도 없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이번에 16일 날 프로모션이 있죠. 프로모션. 자, 이 프로모션에 보면 내용이 유산균 이뮤니티 플러스 예, 그 두 개. 어린이용 유산균 2개와 예, 단백질 예. 어린이용 단백질 하나 이 패키지가 있고 유산균 2개와 오메가3 하나 이 패키지에서 이름도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튼튼팩 여기는 반짝반짝팩 이렇게 돼 있어요. 반짝팩 튼튼팩 반짝팩. 얘는 뭐예요 얘거 중간 거? 자 보세요. 여기. 자 튼튼팩이 요거 2개 합치면 얼마예요? 128,000원이에요. 요 두 가지 합치면 42,000원. 이게 43,000원이에요. 하나가? 네, 하나가. 그러면은 86,000원에 36,000원에 42,000원 그럼 얼마야? 128,000원. 128,000원. 자, 128,000원 맞죠? 128,000원. 예. 그런데 128,000원짜리를
사는 이 패키지를 구매하면 음. 신학기 프로모션으로 뭐가 나오냐면 젤리 19,000원, 그건 아는 게까. 네, 그리고 뷰티 제품 또 살 때 쓸 수 있는 키즈 제품 5,000원 쿠폰, 그럼 24,000원. 그 다음에 오메가 젤리 2개, 6일치짜리, 3일짜리 2개예요. 6일치. 그 다음에 스무디 6개. 이게 판매가가 대략 2만원 조금 안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거의 5만원어치요. 거의 5만원어치. 5만원어치가 공짜로 나오는 프로모션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그냥 살려면 얼마겠어요? 17만 5천원 정도. 17만 5천원 정도 되는 거를 12만 8천원 요 가격에 다 사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반짝반짝 팩은요? 요건 가격은 같잖아요. 11만 4천원. 왜냐면은 얘가 가격이 이거보다 싸. 32,000원.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예요. 어린이들이 필요한 거야. 두뇌 건강에 오면서 빼놓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골격 건강에, 두뇌 건강에, 성장에, 두뇌 건강에. 이렇게 성장과 두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걸 샀을 때 나오는 게 거의 같죠. 19,000원짜리 젤리, 5,000원 쿠폰, 오메가3 젤리 3일치, 그 다음에 스무디. 저희 손녀가 그 스무디 잘 먹어요. 근데 그냥 주면 안 먹어요. 저는 그냥 먹어야 되는데 걔는 그냥 주면 안 먹어요. 지아빠 닮았나봐.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 그러면은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오면요 딱 슬롯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파이토야. 망고, 바나나 이런 거예요. 그게 망고랑 바나나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 맛이 아니거든요. 몇 가지 맛이 들어있는데 뉴트리 키즈가 망고가 35%, 바나나가 34%, 요것만 해도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머지가 이제 그 물 베이스라는 건데 그냥 결론은 파이토 주스예요. 거기다가 8가지 과일과 채소, 단백질 3g까지 들어있는 그냥 주스가 아니라 비타민이야 결론은. 비타민과 단백질. 이게 6개짜리 박스가 들어있어요. 이게 본 출시를 할 것 같아. 지금 미국엔 있대요 이게. 러시아 애들이 보더니 이거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우리나라 이게 출시가 아직 안 됐거든. 근데 시장 조사를 하는 모양인데 어쨌건 애들이 빨고 다니잖아요. 설탕 덩어리. 저는 이 구매를 한다면은 이 두 번째 걸 구매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빨고 다니잖아요 사장님. 그 빨고 다니는 거를 이걸로 막아주고 대신 빨 수 있는 욕구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몸에 좋은 거를 주는 이런 패키지가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만 원 정도가 딸려 나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프로모션이 16일 날 되어 있는데 내 말이 얘가 이걸 좋아하거든. 네. 그 요거는 프로모션이 딸기 16일 맛, 딸기 맛이라고 딸기 이러고 있어요. 오메가3 그땐 발음 제대로 못하니까 얘를 안 먹더라고 이거. 그 베리 맛이 나서 그런 거 안 먹더라고요. 그 단백질 중요해요. 자, 그러니까 단백질 좀. 제가 미리미리 이런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뭐죠? 그거는 알아야 전달하겠죠. 자, 전달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팔으라고요? 네. 아무에는 파는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게 팔면 좋긴 해요. 안에는 팔면 좋긴 한데 나 팔 능력 없어. 네, 팔면 좋긴 해요. 팔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제가 이 유튜브에 수차례 최근에 또 수차례 올렸어요. 예. 수차례 올렸는데 그걸 올리는 걸 보시면서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아는 게 많아지겠죠. 그리고 또 저를 만났을 때 이렇게 자료가 다 오픈이 되잖아요. 아는 게 많아지겠죠. 많아지면 누군가한테 이야기할 때 덜 막혀요. 맞아, 그게 있어요. 네, 그리고 저랑 지금 얘기하면서 계속 사장님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일방적으로 듣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사장님도 저랑 이렇게 주고받는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장님의 표현 능력도 그쵸, 늘어나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정말로 제대로 된 정보를 주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제품을 선택하게 도와주는 거랑 그리고 이런 혜택이 있을 때는요, 이건 정말로 좋은 기회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혜택은 누군가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알려줄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 그래서 반복시키는 게 제가 녹화를 해서 따로 단톡방에다 따로 이렇게 자꾸 드리는 게 그걸 보시라 그러는 거거든. 근데 제가 이제 파트너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답답하는 게 있어요. 안 보내.
안 보내. 올려줄 땐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지 바로 네. 보내주는데